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2020년 경자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설렘이 크지만 이분은 그 설렘도 고평가돼 있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1월에도 반대로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할지 따져보자고요. 기막힌 ETF 시간 메이클 강은보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날이니까 대표님 저희 좀 특별하게 방송을 좀 해봐요. 네. 묵직하게 2020년 시장 전망 좀 해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시장 전망을 이렇게 연말이 되면 증권사에서 고점 얼마, 저점 얼마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상방은 2350에서 2400 정도를 보고요. 그리고 하방은 1900에서 180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 1800 이탈 가능성도 2020년 연말로 가면서 좀 올 가능성도 있는데 시장이 이번에 배당락 가격 라인이 적용되면서도 저점 대비해서 지수상으로 2250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이 강한 흐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버스 하방으로 리딩, 시황을 전략을 말씀드려서 단 한 번도 손실을 확정을 해드리지는 못했는데 오늘 방송에서 시황에서 손절 부분까지도 좀 언급드리면서 거기에 따른 전략도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상고 2350에서 2400, 하방으로는 1900에서 1800 정도 레인지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밴드범위 1800에서 2400까지 잡고 갑니다. 어떤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걱정되시는 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지난주부터 에너지 지표가 또 세분화됐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오늘 또 그거 활용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글로벌 증시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진격의 뉴욕 시장 흐름을 보여주다가 사상 최고치 랠리에 대한 피로감을 좀 호소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다우지수나 S&P 500, 나스닥 지수를 10년 동안 선물옵션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이런 강한 에너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에. 네, 이 에너지는 사실 트럼프의 힘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시장은 항상 현명합니다.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여러분들께 ETF 시황을 드리면서 다우지수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릴 때 거의 10번 얘기하면 8, 9번을 마치고 한두 번 정도 틀렸던 게 제가 데이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다우지수의 상승에 대해서는 시장은 현명하다는 앞에 전제를 깔고 다우지수는 지속적인 에너지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차트 한번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일봉 차트보다는 월봉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에서 지금 보시면 월봉 에너지가 여러분들 화면에 잘 보이시나 본데 제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봉우리보다 오른쪽 봉우리가 높아가면서 에너지가 과열권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글로벌 증시의 대장 다우지수는 월봉상 에너지가 살짝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봉, 일봉이 꺾인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 상방, 2020년 상방 그 자리까지 올라간 뒤에 아니면 선행에서 먼저 꺾이는 흐름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다우지수 월봉, 주봉 패턴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또 당장 치고 올라갈 것이냐. 근데 주봉에서 보면은 살짝 외봉에서 지금 쌍봉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점 부근은 왔는데 여기에서 이 고점 부근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다우지수, 그러니까 인버스 ETF를 모아가시는 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어차피 모아가시는 거는 플랜에선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배팅을 해가지고 인버스, S&P 500 인버스 ETF로 배팅을 해서 큰 수익을 내기에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봉에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금요일 날 고점 대비해서 살짝 약보합 정도가 나왔는데 오늘 해외 선물, 다우 선물은 또 강보합선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요일 날 고점을 쌍봉으로 만들면서 살짝 흔들지는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그걸로 해서 하락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보다는 그냥 고점 박스 횡보,
그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상해 종합 증시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이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상해 종합 증시는 뭐 일명 작두 타듯이 시장 흐름을 잘 짚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요번에도 3,000포인트를 갔다가 2,950 근처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번 반등은 쌍봉을 확인하는 것 그 이상의 에너지가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3,050에서 3,100포인트까지 급격히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3,050,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30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050포인트, 즉 여러분들이 지금 상해 종합 증시가 0.9%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증시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미리 선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해 종합 증시는 파동상 단기적으로 다우지수보다는 좀 약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외봉에서 쌍봉 흐름으로 만들어질 때 우리 국내 증시가 눌림이 나올 텐데, 그때 저희들이 아마 탈출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글로벌 증시의 대장 다우지수와 상해 종합 증시 한번 봤습니다. 네, 그럼 글로벌 에너지 지표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완만한 우상향? 네, 글로벌 증시 에너지 지표는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저희 자사 트레이드 스터디라는 사이트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에너지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 화면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지표가 한번 같이 보시면 그 왼쪽 봉우리 지금 현재 강하게 8.8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과도하게 우상향된 것 네. 같은데요, 이건? 근데 다행히 9.1포인트가 그 전에 고점이었는데 아직 8.8로 오늘 강보합선에서 그 코스피 지수 그냥 강보합선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지표가 오늘 8.8에서 더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일단 여러분들께 에너지 지표를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밑으로 내려오곤 있지만 한번 올라가는 에너지가 나온 다음에 꺾일 때 우리가 국내 증시가 빠져나올 자리, 우리가 인버스 투자 전략을 세웠는데 그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이 올라갔다 내려올 때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번에 상승 파동이 배당락일 너무 2,150짜리가 배당락 계산 자리인데요. 저점 대비해서 상승분을 계산을 해보면 2,250까지도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수는 2,215포인트에서 지금 2,200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배당락을 빼버리면 2,250의 추세 상승 부분까지 다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 다시 2,250까지 올라가기에는 에너지가 당장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꺾일 때 우리가 탈출하는 자리,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피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실까요? 폐장일인 오늘 자체 막 뜨겁지도 막 차갑지도 않은데 네. 지수 단 자체가 많이 올라와서요. 네, 예전에는 그 펀드 매니저들이 연말에 자기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좀 많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실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근데 현재 2,215포인트를 찍었다는 것은, 제가 차트를 화면과 함께 같이 보시면, 제가 분봉상 한번 차트를 120분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분봉을 보여드리면 이 추세 라인의 이 끝자락이 2,215포인트였습니다. 그 자리를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지금 스물스물 내려오고 있는데, 이날 2,150의 배당락 자리에서 시가가 2,183포인트, 그러니까 이미 시작과 동시에 28포인트를 갭으로 띄운 다음에 시장이 올라갔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점 그 시가 대비해서 2,20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총 17포인트를 더 추가적으로 올리면서 거의 50포인트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215 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급격히 하락하는 20포인트 정도의 하락 파동이 나왔고, 오늘 월요일 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8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요. 옵션 만기일 날까지는 아마 2,185와 2,165 레인지를 1차적으로 그 자리는 무난하게 내려갈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후에 1월 8일 날 1월 8일 옵션 만기인 날인데, 그때 기준에서 이 외인들과 기관, 증권사들, 증권의 포지션, 옵션 포지션이 하방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인지는 우리가 시간이 1월 8일 지나가 봐야 알 수가 있으니까,
코스피 지수상으로는 지금 현재 2185, 2175 구간,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현재 우리가 인버스를 전략을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은 2150 이하로 내려오면 인버스 들고 계신 거를 가격과 상관하지 마시고 절반 정도는 손절 또는 거기서 익절, 그리고 탈출, 2150 이탈하는 구간에서 만약에 그게 빠르게 1월 8일 전에 내려온다면 여러분들은 비중을 50%는 인버스 탈출해야 된다. 이렇게 코스피 멘트 드릴 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코스피가 2150선 이탈하는 흐름을 보이면 비중을 반으로 줄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고요. 앞서 글로벌 에너지 지표가 과하게 우상향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코스피 에너지 지표도 우상향이 좀 과하던가요? 네, 코스피 에너지 지표 화면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에너지 지표는 역시 다우지수와 상해 종합증시의 영향으로 상승 파동이 에너지가 좀 과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전에 고점 자리를 코스피 에너지 지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배당락을 엄청나게 강하게 시장이 올라간 흐름을 보면 에너지 지표도 좀 강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보단 좀 네, 덜해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5.6포인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여기에서 더 이상 올라가기에는 코스피 지수가 사실 좀 과하게 좀 인위적으로 상방으로 좀 올라간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너지 상으로는 5.6에서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꺾이는 흐름으로 보여지면서 방금 제가 제시해드렸던 2180, 165포인트 그 마디가 라인까지 먼저 내려갔다가 에너지 지표상으로는 바닥 자리를 내려왔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꺾이면서 바닥 다질 때 제가 제시해드렸던 2150 라인에서 저희들이 탈출하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뿜는다든지 반도체 관련 부품 종목들이 또 상승하면서 지수를 함께 끌어올리는 상황인데 이거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 지수 자체는 그렇게 봐야 되는가요? 일단은 낙폭의 기술적 반등보다는 올라가기 위해서 시장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하방 마인드를 여러분들께 많이 심어드린 입장에서 이런 멘트는 여러분들이 좀 낯설으실 텐데 지수가 저희들 코스닥 차트 보시면 650 구간에서 제가 인버스 ETF를 여러분들께 전략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입하고 나서 바로 수익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급격히 3일 만에 이렇게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코스닥 인버스 ETF를 추가 매수, 제가 분할 매수로 모아가자는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이쪽 네. 뒷부분에 좀 디테일하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인버스 추가 매수 자제 사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셔서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에너지 지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코스닥 에너지 지표는 코스피보다 차트상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에너지보다는 상당히 강하다는 거 여러분들 좀 인지를 하시고요. 지금 코스닥 에너지가 만약에 여기서 꺾인다 하더라도 중간에 쌍바닥 자리 4.7, 4.6에서 올라오는 에너지가 중간치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눌려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를 좀 정리해드리자면 에너지 지표가 여기서 밑으로 내려와도 다시 올라갈 건데 그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 흐름, 그러니까 1월 8일 전후로 해서 1월 15일과 1월 8일, 1월 8일과 1월 15일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서 그 구간에서 다시 코스닥 인버스를 좀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국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ETF 종목 실전 매매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인공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여러분들께 방금 힌트를 좀 드렸는데요. 코스닥 선물 인버스 ETF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코스피 지수 인버스 ETF를 설명드릴 때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1배수입니다. 그래서 1배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게 변동성이 좀 없다 하실 수도 있는데 코스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가격 라인이 8,050원짜리입니다. 근데 지금 7,635원까지, 그러니까
8,050원에서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평균 분할 매수를 하셔서 지금 평균 단가 7,800원이든 7,900원이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제가 제시를 가격 라인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7,950원으로 올라오면 그때 나머지 현금성 자산을 또 투자를 하셔서 목표치를 8,100원에서 8,200원에 그러니까 수익을 꼭 내겠다라는 측면보다 익절 구간이 다가오면 무조건 청산하시고 다시 시장을 좀 냉정하게 지켜보시고 저희 방송을 좀 기다려 주시면 좀 코스닥 ETF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코스닥 인버스 ETF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좋은 전략으로 여러분들 만회를 꼭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수는 잠시 멈춰주시고요. 1,950원으로 올라오면 그때 재매수하는 관점을 취하시고 목표가는 8,100원에서 8,2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7,950원. 7,950원. 네, 맞습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할까요? 신규 지금 구간? 매수는 지금보다는 7,950원을 올라왔을 때 확인하고 아니면은 지금 빠지는데 만약에 투자 자금이 만약에 100%, 이 방송 오늘 처음 보셨다 하시면 30% 이내의 비중은 어느 정도 분할 매수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환율 전망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전망하실 때 환율을 좀 지표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가깝게 내년 1분기까지 환율 방향성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께 제가 화면 한번 차트 흐름 보시면 11월 5일, 8일 날 이때 지수가 강하게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그 근거를 환율 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150원, 60원 자리까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또 단기적인 하락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환율 차트 구간에서 이제 1,180원과 1,185원 정도까지 단기적인 반등을 보시고 다시 눌림 나오면서 지수가 또 강하게 위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율 1,180원, 1,185원 집중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가격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메이크의 강은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2020년 경자년도 머니투데이 방송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기원 많이 해주시고요. 1월 2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